자, 어디 할 차례냐면은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법정 업무라고 되어 있고 그게 14조입니다.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밑에 박스예요. 지금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가로 2번에 박스를 보려고 해요. 박스가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죠. 그 박스 위에다가 중개업이라고 좀 써주세요. 중개업 박스 위에다가 이것까지 치면 총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게 6개고요. 요 위에다가 중개업을 쓰셨으면 이렇게까지 치면 총 7가지입니다. 이 중개법인은 요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어요. 중개법인이 다른 얘기로 하면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사는 이렇게 되면 요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법인이 등록이 되면 이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그 법인이 등록이 돼서 이렇게 되려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1개를 했고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법인은 설립하는 거예요. 근데 설립할 때는 왜 만드는지 설립 목적을 정하게 돼 있어요. 목적. 보통 정관에 나오죠. 정관에 정하게 돼 있는데 설립 목적이 1가지일 수 있고 2가지일 수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몇 가지가 됐든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이 어차피 등록이 되면 이렇게 돼서 이것밖에 못할 거니까 요 등록을 받아주는 요 시점에 설립 목적을 심사해요. 그래서 요 7가지에 들어가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패스. 설립 목적 중에서 7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게 1개라도 있으면 여기서 등록 거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이 되려면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이 싹 14조에 나오는 것들로 구성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조에 여기 설립 목적을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이 하나 있고 예를 든 겁니다. A라는 법인입니다. 정관 보니까 설립 목적이 2개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에 관한 상담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를 정했다면 이 2가지를 정한 법인은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했을 때 이게 등록이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등록이 되려면 요 2개가 다 14조에 나오는 것들이 돼야 돼요. 14조가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인데 요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 배웠기 때문에 컨닝을 해보세요. 박스를. 부동산 중개업은 여기 14조 여기 업무 7가지에 나옵니까요? 적으시라고 그랬죠. 위에다가 중개업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통과.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14조의 업무에 나옵니까? 박스 안에 나와요? 몇 번에 나옵니까? 2번에 나오죠. 개발에 관한 상담. 그러면 등록이 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 취지. 근데 A라는 법인인데 법인 설립 목적을 보니까 이번에는요 3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설립 목적이 가만히 보니까 또 설립 목적이 뭐가 또 나오냐면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라고 나와요. 분양하는 거요. 대신해 주는 거요. 분양 대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애완동물 미용업이 있더라는 얘기지. 이렇게 3가지. 이 3가지를 갖다가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이 될 것인가 이 말이지. 어떨 것 같습니까? 등록이 되려면 요거 이제 14조에 나오는 것 따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도 여기 14조 여기 박스 안에 나옵니까요? 나오죠. 몇 번에 나옵니까? 박스 안에서 몇 번? 4번이죠. 4번. 주택에 대한 뭐요? 분양 대행. 나오죠, 이거? 애완동물에 대한 미용업 있습니까요? 박스 안에 7가지 업무에 안 들어가죠? 그럼 X예요. 1개라도 14조에 나오지 않는 게 껴있을 때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요걸 지금 동그라미 가로 2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 2번에서 지금 다시 읽어보면 14조에 규정된 가로 2번에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야 등록이 된다 이 말이죠. 됐어요. 이것만 좀 넘어가시면 다음 문제 일사천리. 자 가로 3번 갑니다. 이번에는 대표자는 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어느 정도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요?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다. 3분의 1 이상 이렇게 3분의 1 이상 가로 3번 3분의 1 이상 이렇게.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똑같은 그림이에요.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되려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건데 자 이 법인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대표이사가요 무조건 자격증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A가 대표이사입니다. B라고 해야 되겠네요. B가 대표이사입니다. 무조건 증이 있어야 돼. 대표자가. 그 다음에 이제 C, D 이 사람들은 이사들입니다. 이사급이에요. 이사도 임원에 들어갑니다. E가 있는데 E는 감사입니다. 감사. 근데 이 A라는 법인이 가만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주식회사가 많으니까 주식회사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주식회사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여기 이사 2명, 감사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나머지는 일반 직원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주식회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려고 했을 때 등록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죠. 등록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등록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증이 있어야 되죠. 100%. 자, 두 번째 요건 이 사람이 증이 있고 이 사람 빼고 나서 임원들 중에서 요 3명입니다. 3명. 그 중에서 어느 정도나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3분의 1 이상 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등록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대표자가 자격증이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 임원이 C, D, E 3명이죠. 그럼 그 중에 C만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없고 둘은 없고요. 그럼 등록이 돼요 안 돼요? 된다. 3분의 1 이상이니까 3분의 1부터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2명이 자격증 갖고 있다. 더 등록이 되겠죠. 3명 다 갖고 있다. 등록돼. 그런데 대표이사는 증이 있는데 C, D, E 요 이사나 감사들 중에 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등록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이 되려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일단 무조건 대표자 증이 있고 대표자 뺀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 증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C하고 D하고 E는 다 증 갖고 있는 사람들 증이 있어요. 근데 대표자가 없어. 등록됩니까? 안 된다.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된다. 두 가지 산을. 그러다 보면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냐고요? 있지.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혼자 오픈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자격증 따서 혼자 오픈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자격증 따면 되고요. 자격증 못 따겠어. 근데 사무실 차리고 싶어. 그러면 법인을 차리세요. 법인을 차리셔가지고 대표이사는 될 수 없지. 임원이 돼요. 그러면 이 바지를 갖다 대표이사를 안 치면 돼. 회사 나오지 마라 그래. 그리고 자기가 다 해.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갖고는 안 되는 게 증 있는 사람 필요하죠. 증 있는 사람들 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사 임원으로 앉혀놔. 회사 나오지 마라 그래. 여러분이 다 하셔. 법인 차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다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임원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따기 정말 힘들다 그러면 법인 차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변호사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소송하고 앉아있어?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격증을 따버리든지 그게 힘들다 그러면 법인 차리면 되잖아요. 법인 차리는 게 뭐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면 될 걸 가지고 물론 이제 자격증 딴 사람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좀 있긴 있는데 시험 보면 되는데 꼭 고집을 피워요 그렇게. 지금 가로 3번 본 겁니다. 제목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밑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4번입니다. 이번엔 뭐냐면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거. 교육받으래요. 실무교육. 지금 오른 107페이지에 있는 가로 4번 보고 있습니다. 임원사원 전원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사원이란 말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사원을 일반 월급쟁이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임원급이에요. 여기 사원은 아까 회사 중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런 회사는 임원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임원인데도 부를 때 이름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절대 아닙니다. 사원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자, 임원사원.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무슨 교육을 받으시라? 실무교육을 받으시라. 그러면 자격증 없는 임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실무교육 받나요? 싹 받는다고 돼 있잖아. 천원. 여기가 중요한 단어예요. 천원. 동그라미 쳐두셔야 돼. 천원.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는다니까요. 그쵸? 끝이요 그게. 그 다음에 가로 5번은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걸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봐요. 혼자 해서 오픈하려고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요 방법도 있고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그러면 자격증 따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실무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얻어놔야 되겠다. 이게 3요소. 법인일 때도 법인으로 중개사무실 오픈하려고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는 갖춰야 됩니다. 자, 실사. 자격증 따야 됩니다. 누가? 자격증 대표자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대표자만 증이 있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대표자 뺀 임원 중에 어느 정도나 증이 있어야 됩니까요? 그치, 이거 한 거잖아요 지금. 대표자 빼고서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복잡한 게 좀 있긴 한데 증이 있어야 된다는 건 똑같다고요. 이쪽이랑.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으셔야 된다. 누가 받습니까? 그렇죠. 임원사원이라고 생겨먹은 사람은 다 받죠? 전원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 사무실 공간.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3요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이게 조문에 따라서 이렇게 막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도 기본 틀은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법인 차릴 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선배가 차린 거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죠.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아니면 어디 들어가면 돼? 협동조합. 그렇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됩니까? 제외.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겠다. 까지해서 5개죠. 이렇게. 14조에 규정된 업무 아까 7개 있었잖아요. 제일 앞에 했던 거. 그래서 요게 요쪽에는 없죠. 당연히. 요게 이제 법인일 때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기준 우리가 요렇게 공부했습니다만 교재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오픈하려고 했을 때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넘어야 돼요. 여기 법인 차릴 때도 법인 자체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죠? 요 내용도 우리 교재에 보면 그 밑에 동그라미 가로 몇 번이요? 가로 6번에 나와 있죠. 그쵸? 가로 6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등록 기준 본 거예요? 한 문제짜리죠. 한 문제짜리. 자, 넘기기 전에 하나 더 체크하고 갑니다. 뭐냐면 그 밑에 회색 바탕 박스 중에 보면 넓혀보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밑에 아래쪽에 넓혀보기 찾으셨어요? 넓혀보기 찾으셨습니까? 넓혀보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넓혀본다는 것은 넓게 본다는 얘기니까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할 때 넓혀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알아둘 게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지역농협입니다. 지역농협이라고 합니다. 단위농협. 농협 중앙회가 있지만 지역에 가면 성남농협 이런 식으로 단위농협이 또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지역농협은 요 농지 있죠? 농지? 이 농지를 중개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농지만. 그것도 조합원의 농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독특하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진짜 성남 농협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 창구 직원한테. 그 농지 좀 이거 팔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팔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창구에 있던 직원, 그 사람들은 일반 금융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농지 팔겠다고 하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1년 가야 한 건, 두 건 있을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것도 시골에서 주로 일어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농지만 중개업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법에 따라서 또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이거. 원래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고서 해야 되지요. 원래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고서 해야 되지요. 근데 이 법에서는 등록을 면제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등록 없이도 조합원 농지를 막 팔아줄 수 있다니까요. 특별하지요. 특별하죠. 특별. 그래서 요 지역농협을 법인은 법인인데 좀 특수하다고 해서 특수법인이라고 불러요. 특수법인. 그래서 특수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거기 쭉 써놓은 건데 그 중에서 시험에 그래도 조금 나올 만한 것은 다른 건 없어요. 가로 2번에 있는 지역농협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읽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예? 예.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이제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그런 게 미리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갑니다. 등록 신청 이렇게 나오죠. 자, 중개사무실과 관련해서 지금 요건을 갖췄어요. 가만히 보면 지금부터 이제 칠판에 쓸 건데요. 칠판에 쓰는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면 일단 준비 작업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등록 기준을 갖춰야 돼요. 등록 기준이 다른 말로 등록 요건이에요. 요건. 등록에 필요한 요건 뭐가 있을까요? 등록에 필요한 요건. 그쵸. 아까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자격증 있어야 되죠.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죠. 사무실 얻어놔야 되죠. 이거죠. 등록에 필요한 3요소. 등록에 필요한 요건. 그거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이 진짜 되려면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거 준비요. 결격사에다 그것은 이번 주에는 뭐 진도 못 나갈 것 같고 다음 주 정도 나갈 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기에 사람의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전과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안 껴줘. 그게 결격사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오픈하려면 자격증 따놓고 실무교육 받아놓고 사무실 얻어놓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 같은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과 기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있어. 등록 시켜주시오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할까요? 어디 쫓아가서 등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좀 이따 봐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두 사람한테만 인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누굴까요?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거나 아니면 뭐요? 법인을 차려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아니면 여기. 예?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빠지죠? 요거 했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는 돈 들어갑니다. 수수료 내야 돼요. 공짜 없어요. 수수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수수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친가에 갔다 왔거든요. 혼자 갔다 왔는데 가시니까 뭐 박스로 뭘 좀 싸주셔.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닭강정 해서 뭐 그 하여간 뭐 이것저것 싸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갖고 이제 집에 왔는데 우리 애기들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애기들 이제 뭐 먹었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좀 전화 좀 드려라 이렇게 예, 제가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그냥 해가지고는 전화할까 말까잖아요. 예. 그래서 야 전화하면 10,000원 줄게. 그러면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전화 한번 해라.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공짜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준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라고. 그러면 아버님한테 딱 전화 드리면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셔. 야, 그놈이 전화 왔더라. 10,000원인데 그게 10,000원. 그거 좋아하시는 거 그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야, 10,000원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공짜가 없다니까 순순히 내야 돼. 이게 한 20,000원, 30,000원 들어갑니다. 오픈하려고 하면. 근데 큰 돈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서류를 내야 돼. 구비 서류.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뒤에 있을 때 나중에 밑줄을 다 그어서 설명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밑줄을 나중에 그을 거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구비 서류가 뭐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걸 입증하는 서류예요, 이거. 등록 기준을 갖추었고,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찬찬히 생각하면, 자격증 있는 걸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자격증을 복사해서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은 것을 입증하려면, 실무교육 수료증 나오거든요. 실무교육 받잖아요. 그 수료증 상장처럼 돼서 A4 용지 정도 크기로 나와요. 그것을 복사해서 갖다 내면 돼요. 나 실무교육 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얻은 걸 또 입증해야 되거든. 사무실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실 얻는 건 거의 뭐 99%가 임대차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해서 갖다 주면 되거든요. 관청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결격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요런 4가지 서류를 내야 되는데 실제는 2개밖에 안 내면 돼요. 2개만 내면 돼요. 왜냐? 요 중에서 자격증은 안 냅니다, 이거. 왜냐면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따로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요거. 결격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아봐요. 2가지를 하다 보니까 구비서류에서는 2가지가 빠지고 진짜 내야 될 서류는 2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또 하나가 뭐죠? 사무소 확보 서류. 2가지만 내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일 때는 이거 끝나는 건데 외국 사람일 때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은 사실은 평등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고 이 자격증은 우리나라 자격증이에요. 그다음에 사무실 얻어야 되고 결격자 아니어야 되고 똑같아요. 사실은 차이를 둘 이유가 없지. 그런데 입증하는 데서는 차이가 나요. 요 4개 중에 자, 실, 사, 결 이렇게 4개 중에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지사한테 확인이 가능해요. 외국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요거라든지 실무교육 받은 거라든지 요런 거라든지 이건 똑같이 내야지. 요게 문제지. 외국 사람은 이게 될까요?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게 될까요? 외국 사람에 대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은 요게 추가됩니다. 좀 다르죠? 이따 밑줄 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나라에 가서 결격자 아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띄어서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서류가 늘어나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우리 관청에서 신원조회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일 때는. 그래서 구비서류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는데 등록관청 어딜까요? 그죠?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기한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여기 은평구에서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 기준이거든, 전부 다. 사무실 기준. 예. 은평구에서 만약에 중개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한다. 그러면 은평구청장이 등록관청. 서울시장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고양시, 그죠? 일산 동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사무실 오픈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산 동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돼요. 고양시장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장이 되는 경우는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경기도 하남에다 사무실 오픈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남시장이 되는 거예요. 하남에는 구가 없죠.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 구청장, 없을 때만 뭐예요? 시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시면 돼. 그 다음에 또 군 또 있을 수 있죠. 횡성군 그러면 횡성은 또
한우가 유명하죠. 예. 횡성군 이렇게 그래서 군수가 되죠. 횡성군수. 옛날에 이제 뭐냐면 그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노량진에서 공부하신 분 중에 당진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셔서 한 7년 전, 8년 전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당진이 막 떴을 때야. 그러니까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공부할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분이 서울 와서 노량진에서 공부하셨거든.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당진으로 내려가셨어. 그분은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 당진시장한테 해야지. 당진시장. 당진시예요. 당진군에서 시로 바뀐 게 많이 오래됐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제가 옛날에 당진 갔을 때도 당진군이었어요. 지금 시 이렇게 되죠. 당진시 시장. 그건 구가 없죠. 아니 제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제주도에서 귤박스를 보내주시는 합격생이 있어요. 남자분이신데. 근데 지금 그분도 한 6년, 7년 됐지. 근데 그분 가만히 상담 내용 같은 거 쭉 들어보면 제주도 부동산 경기의 역사가 드러나요.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주도 막 부동산 경기가 들썩들썩 하니까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셨는데 처음에 막 전화도 많이 오고 막 목소리가 뭐요? 기쁜 목소리. 그죠? 뭐 몇 건 했다 그것도 있지만 이제 막 하여간 막 경기가 좋으니까 정신없어. 그래서 막 그때는 정말 좋았었죠. 근데 지금 제주도 땅값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땅값 그래프 진짜 찾아보면 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땅값이. 저 돈만 있으면 제주도 땅 사고 싶어요. 근데 진짜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근데 떨어질 때도 보면 다른 데보다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쾌팍하게 떨어졌어요. 그 그래프 제가 경매 책에는 써놨는데 그래프 찾아보면 이렇게 쾌팍하게 떨어졌어 하여간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막 이때 그러니까 그분은 보면 제가 볼 때는 막 요 부분이야 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 형사 사건에 이게 걸렸어. 그 뭔지 아세요? 부동산 사장님은 자기 가게 온 손님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면 안 돼. 팔아먹은 거야. 그럼 자기가 뭐요? 잡았다가 팔고 이득을 남기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사람도 이득을 봐가지고 또 팔아먹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사람은 사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지. 당신 부동산 사장인데 이거 물건 나한테 팔면 돼? 찔러버린 거야. 그냥 배우신 분은 직접 그래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조사받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이러면서 전화 몇 번 왔었거든. 이거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떻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하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전화 왔었어요.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당진에서 일하신 분은 어떻게 잘 일하시는가 모르겠네. 그분도. 네. 그러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사무실을 차렸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디가 돼요? 제주도 서귀포시인데 제주도에 시가 있나요? 제주시가 있고 위에는 제주시 밑에는 서귀포시 두 개밖에 없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 그러면 여기 서귀포시에서 한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이 되는 거야. 시장. 요거에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올해 시험에. 예. 여기는 이제 제주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시에는 이런 시도 들어가요. 특별자치도에 이걸 행정시라고 그래. 행정시. 이거 누가 임명해요? 서귀포시장 누가 임명해? 원희룡이 임명해. 원희룡이. 예, 도지사가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뭐 뽑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서귀포시장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제주시장 해. 뭐 하는 거야. 제주에서는 원희룡이 왕이야. 왕. 도지사잖아.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하죠. 심사. 그래서 심사하는 내용은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까 저거요. 저거죠. 위에 거. 그 다음에 혹시 결격자는 아닌지 두 가지를 따져보죠. 그래서 심사 끝에 갖췄죠? 하지 없죠? 패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등록이 돼요. 자, 요 등록되는 건, 자,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장부가 있었다고, 캐빈에서 넣어놓는 시커먼 장부가 있어. 거기에 그냥 탁 해서,
막 오래된 것은 다 거기다 저장시키면서 막 그렇게 했다고. 그게 등록 대장이야. 카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 등록 신청한 사람별로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장부로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거기 저장을 시켜버리죠. 하드에다가. 그러니까 좀 눈에 보이는 대장은 없지. 근데 컴퓨터가 이렇게 열면 다 그 안에 기록이 다 있는 거지. 그게 대장이에요. 거기에 이름을 올려요. 그래놓고 신청하신 분한테 등록되셨어요? 라고 알려줘요. 이걸 등록의 통지라고 하는데 이 등록의 통지는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7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심사기간이 며칠이라는 얘기야? 관청의 심사기간. 신청이 딱 들어왔을 때 등록해줘 말어 이렇게 심사기간 며칠? 7일. 보통 실무적으로는 한 3일, 4일 정도 걸려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 막 조회하고 해봐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3, 4일인데 법은 7일까지 여유를 두고 있다. 등록에 통지를 한다. 이때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고 막 그래요. 요건 뭐 그렇고. 자, 등록이 됐다고 알려주면 등록 신청했던 사람은 중요한 걸 해야 돼. 중요한 걸. 이게 뭐냐? 사고에 대비한 뭐예요? 보증 설정이에요. 사고에 대비한 거예요. 보증 설정한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아까 이제 봤습니다만은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뭐 1억을 설정한다, 2억을 설정한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 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보험에 들고 그래서 관청에다가 나 보증 설정한 사람이에요 라고 신고를 한다고. 신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들었을 때는 보험증서를 복사를 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럼 관청은 그 보증보험 증서를 보고서 드디어 등록증을 줘요. 그래서 등록증 뭐예요? 교부. 그럼 등록증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실에다가 걸어놔야 됩니다. 사무실에 걸려 있어야 돼요. 중개사무실에 가면 액자 속에 제일 처음에 자격증 걸려 있고 등록증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봤던 요거 보험증서나 공제증서, 공제 많이 가입하죠? 공제증서 넣어줘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일표 같은 거 걸어놔야 돼요. 요일표. 네. 그러니까 등록증 걸어놓고 영업하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영업을 시작하면 돼요. 업무 개시 이렇게 됩니다. 영업 개시 이렇게 돼요. 요렇게 이렇게. 이게 등록 절차예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이제 의미가 틀려요. 여기는 등록이고 이건 증을 주는 거잖아요. 대신 증을 줄 때는 등록됐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죠. 뭘 확인하고 주죠? 등록됐다고 바로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증 설정했는가를 확인하고 주죠. 이걸 확인하고 준다고 이걸. 이게 확인만 됐다 그러면 등록증을 바로 줘요. 그걸 지체 없이 교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체 없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등록 통지는 며칠 내에 하고요? 7일. 그 다음에 등록증을 주는 것은 지체 없이. 뭐만 확인되면 보증 설정. 그죠? 그래서 순서의 핵심은 등록 나고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 받고 이 순서가 핵심이에요. 세 가지가. 이게 절차예요. 일단 여기까지를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교재는 우리 교재 106페이지 보시면 106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면 등록 관청이 나옵니다. 106페이지는 왼쪽 페이지인데요. 제일 밑에 가보시면 등록 관청이 나오죠. 그 등록 관청 보면 세 줄, 끝에 세 줄을 딱 밑줄 보세요.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끝머리에 구청장이다. 근데 시장 얘기하면서 가로 안에 보니까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시험에 나왔다고요. 특별자치도의 뭐예요?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행정시 시장이라고 나오죠.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예요. 그럼 행정시가 누구예요? 바로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을 의미해요. 응? 서귀포시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기억이 날까 말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109페이지 가보십니다. 109페이지 가시면 제일 밑에요. 큰 2번 밑에 구비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그러면서 밑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지금 제일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1번. 여권용 사진 나왔죠? 밑줄. 이게 요거 구비서류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4줄을 밑줄 긋고요. 5줄이네요. 쌍 밑줄 긋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가라니까 싹 무시합니다. 중개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셋째 줄 끝입니다. 증명하는 서류. 다시 한번 건축물 대장에 시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서류다. 이 뜻이에요. 줄이면 뭐요? 사무소 확보 서류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실무교육 수료증, 수료 확인증 뭐요? 4번. 칠판에서는 이거네요. 실이죠. 실. 그쵸. 실입니다. 여기까지 받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첫 줄에 외국인 나옵니까? 외국인의 동그라미 치시고, 외국인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기억번. 자, 밑줄 그을 건데 잘 보셔야 돼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까지 밑줄입니다. 거기까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번 제일 끝줄에 가면 서류, 마지막 단어가 그거예요. 서류, 이렇게 제일 마지막 단어 서류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누구만 내는 거예요? 이거 외국인만 낸다 이 뜻이죠. 예, 그런 뜻. 자, 가로 2번 갑니다. 수수료 공짜 없다고 그랬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뭐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수수료 내야 쓰겠어요 이런 뜻이죠 지금. 그게 이제 그 두 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십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 빨리 넘기세요. 가로 2번에 등록의 통지 나옵니다. 112페이지 거기서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가로 2번 등록의 통지 제목에서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근데 중요한 건 둘째 줄 끝부분 며칠 내에 등록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시라. 며칠이네. 7일 기간 기억하시면 되죠. 자, 113페이지 큰 5번 밑에 1번 보증 설정 나오죠. 자, 보증 설정 제목만 필요합니다. 제목만 필요해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놔두셔야 돼. 보증 설정.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큰 2번 밑에 가로 1번 등록증 교부 있죠. 등록증 교부 제목의 밑줄 등록증 교부 이거잖아요. 보증 설정이 돼 있으면 뭘 준다? 등록증 준다. 등록증 교부 요거 지금 밑줄 그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지금 어디 밑줄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3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1번 등록증 교부에서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국토부령에 의하면 나온 거 있잖아요.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해줘라? 지체 없이 동그라미요. 지체 없이 발급해 주쇼. 지체 없이가 중요합니다. 요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체 없이에요. 지체 없이 7일 이내 아니고.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영업 시작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아랫부분에 업무 개시라고 되어 있죠? 영업 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칠판 잠깐 보시고.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칠판 보시면서. 등록 신청에서 이렇게 영업을 시작할 때까지 과정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때 등록 신청했던 양반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냐 이 말입니다. 개공이 되는 시점 부동산 사장님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거요. 질문. 자, 요때 1번 요것이 2번 요것이 3번 요것이 4번 요것이 5번 언제부터 부동산 사장님 되시는 겁니까요? 5번 4번 이렇게 많이 고르신다고. 보통 우리 용어에 정의할 때 용어할 때 뭐라고 씁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뭐요?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지난주인가? 응? 다시 그러면 언제부터 부동산 사장님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이야? 이때부터 등록이잖아요.
이름이 올라가면 이때부터 개공해요. 용어의 정의. 등록만 돼 있으면 영업을 안 해도 개공이라고 그랬어요. 등록만 돼 있으면 등록증이 혹시 없어도 안 갖고 있어도 개공이에요. 신청하자마자 개공이 바로 되진 않아요.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에? 요거 하나 아셨죠? 자, 그러면 진짜 알았는지 다시 테스트. 두 번째. 등록에 신청했던 양반이 신청했는데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한 이틀 있으면 등록이 난대요. 이틀 있으면 등록 신청했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 동창들, 자기 뭐 학교 선후배들이 와가서 계약서 써달라고 그냥 밖에서 그냥 집에도 안 가고 아우성이야. 에? 그래서 계약서 써줘버렸어. 3장이나 썼어 지금. 떡은 돌리긴 했어 지금. 주변에다가. 근데 계약서를 지금 벌써 몇 장 썼다고. 기분 좋은 출발? 그죠? 자, 이 사람은 법 위반해요, 안 해요? 어떻게 위반됐어요? 등록이 아직 안 됐잖아요. 곧 될 거지만 아직 안 된 시점이죠. 등록도 안 하고서 중개업을 하는 작자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처벌받는 사람이요. 분명히 아까 이거 등록이 돼야 개공되는 거니까 그 전에 하여간 계약서를 쓰고 중개업을 봐버리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를 걸려요. 처벌받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끔씩은 계약서를 미리 쓰고서요. 등록 날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현장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보면 가만히 있으면 잘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계약서 쓴 걸. 어떻게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자랑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무실 딱 오픈하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떡 돌리면서 어떻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했어. 아직 등록은 아직 안 났지. 진짜 정식으로 딱 등록된 건 아닌데 계약서를 몇 장 썼어. 그러면 계약서 한 장이라도 쓰면 이분이 뭐예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 그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자랑했겠지만 그다가 이제 그거 이제 넘어서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떡주러 가서도 이제 저도 그냥 경험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도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면서 근데 뭐 하여간 내가 지금 우리 동창이 써달라고 해서 그냥 계약서를 한 장 썼다고 얘기하면서 자랑인 거 반 또 뭐 몰라서 그렇다는 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떡 받아드는 옆집 부동산 사장님 어떻게 해요? 떡만 갖고 있어도 배가 아파.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떡 먹는 척 하면서 구청으로 걸어간다니까 일이 커져버리는 거 잘못하면. 누가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절대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럼 누가 얘기했을까? 자기가 얘기한 거야. 자기가 소문내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자기 마음 갖고 자기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 상대들이에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절대 계약서 10장 쓰고도 그냥 한 장도 못 쓴 것처럼 옆에 가가지고 맨날 가가지고는 죽는 소리 하셔야 됩니다. 자랑만 하지 마. 자랑은 저기 집에 와서 친척분들이나 여러 사람한테 자랑하고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되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기한다고요. 그건 본능이라고요. 뭐 잘잘못이 아니야. 제가 하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잘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인식하고 심리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심리학을 우리 살아갈 때. 제가 이제 우리 큰 놈한테 작은 놈한테는 아직까지 얘기 안 하지만 큰 놈한테 야 너는 꼭 좀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심리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라. 그게 너가 뭐 그걸 전공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사람의 심리를 모르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잘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맨날 무슨 소리만 했냐면 착하게 살아라. 남 해코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사니까 사람이 엄청 약해요. 착해 빠져갖고. 그래가지고 아주 매섭게 살지를 못해 세상을.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심리가 다 있는 거니까 그 사람 심리라는 거 옳든 그러든 간에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영업하실 때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실 때 그런 사람 심리를 알아야지만 영업을 잘할 수 있잖아요. 뭐 설득의 심리학 이런 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많이 읽잖아요. 우리 애기들은 좀 컸으면 그런 강의도 듣고 그런 책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 그래야 세상 살아갈 때 잘 살아갈 것 같아. 자, 오늘은 이 페이지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117페이지부터 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